네,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황길태라고 합니다. 오늘 이 포럼을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초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존경하는 지도 교수님이신 김병현 교수님과 이 포럼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욱 영광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신약 개발을 위해서 요즘 많이 활용하고 있는 DNA 인코디드 라이브러리, 줄여서 델이라고 하는데 이 델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델 기술의 그 아이디어는 1992년 스크립스에서 근무하셨던 러너 교수하고 브레너 교수가 이 아이디어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체 상에서 출발을 해서 파이널 프로덕트가 트라이펩타이드입니다. 그래서 글라이신, 메타요닌 뭐 이런 순서가 지금 섞여 있는데 각 아미노산에 대해서 요 6개의 DNA 시퀀스로 암호화를 합니다. 그래서 글라이신 같은 경우에는 GTAC, 메사이오닌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ATGGCA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스플릿 풀 방법을 이용해 갖고 두 번째 글라이신 붙이고 메사이오닌을 붙일 때 각각 파란색 또 빨간색으로 암호화를 진행하고, 다시 스플릿 앤 풀 이용해 가지고 세 번째 펩타이드 아미노산을 붙여서 트라이펩타이드를 각각 합성하고 암호화를 DNA로 시킬 수 있다. 그랬을 때 이 트라이펩타이드의 시퀀스는 여기에 오른쪽에 붙어 있는 그 DNA 염기 서열을 이용해 갖고 이 아미노산 서열을 해독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크게 확장시키고 그 다음에 모든 기업들이 이제 델에 뛰어들 수 있게 한 논문이 바로 2009년도에 GSK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AOP 헤드피스라는 DNA, 그러니까 조금 변형된 DNA 듀플렉스가 되겠습니다. 아민 말단기를 가지고 여기에 먼저 파란색의 DNA 태그를 붙입니다. 그런 다음에 F마크로 프로텍팅 되어 있는 아미노 애시드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때 사이드 체인인 이 R기의 정체는 요 DNA 시퀀스로 암호화를 시킵니다. 즉 192개의 아미노산을 썼다고 하면은 여기에 DNA 태그도 각각 다른 종류로 192개를 썼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퓨리피케이션을 하고 F막을 디프로텍션 하고요. 두 번째 사이클로 DNA 태그를 또 붙이고요. 녹색. 그 다음에 1년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바이펑셔널 애시드를 붙여줍니다. 여기에 녹색으로 표기된 부분입니다. 다시 이 단계에서 물론 그 스플릿 단계에 있고요. 여전히 스플릿 단계입니다. 다시 DNA 태그를 붙이고 그 다음에 340개의 아민기를 여기에 또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 R기들의 정체는 파란색의 DNA 태그로 암호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풀을 한 다음에 퓨리피케이션을 하고 다시 스플릿을 해서 또 다른 DNA 태그를 붙이고 여기에 384개의 아민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퓨리피케이션하고 프라이머 라이게이션을 하면은 총 8억 개의 컴파운드로 구성된 라이브러리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델의 그 농도는 4.6 마이크로몰 정도로서 특정 타겟에 대한 그 어피니티 실렉션 실험에 각 실험에 5나노몰 정도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이 정도의 규모는 920번의 실렉션 익스페리먼트가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DNA 암호화된 화합물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실제로 스몰 모레큘 부분은 굉장히 작습니다. 대신에 DNA 부분이 엄청나게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인 뭐 mRNA나 그다음에 핵산 신약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제가 지금 발표하는 이 델 부분은 약 부분은 이쪽이고요. DNA는 그냥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데, 즉 바코드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 앞부분에 쓰이고 있는 DNA 헤드피스 부분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스몰 모레큘하고 이 헤드피스의 거리를 좀 더 띄우기 위해서 AOP라는 부분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이클, 그러니까 유기 합성 첫 번째 사이클로 빌딩 블록 1을 쓰고 있는데, 요 빌딩 블록 1에 대한 구조는 코돈 1 부분이 서로 다른 서열로 그 암호화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빌딩 블록 2 녹색 부분입니다. 여기에 서로 다른 서열의 DNA로 태그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란색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요 시작점인 오프닝 프라이머, 그다음에 그 끝부분인 클로징 프라이머로 각각 DNA가 라이게이션 되어 있습니다. 사용되는 프라이머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오프닝 프라이머 부분이고요. 이 오프닝 프라이머에 연결되는 첫 번째 코돈 1입니다. 이 사이클 1에 이용되는 코돈 1들은 7 베이스 페어링으로 각각 이루어져 있고요. 2개의 오버행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이클 2에도 역시 7개, 사이클 3에도 7개의 베이스 페어링으로 화합물의 구조가, 즉 빌딩 블록의 구조가 어떤 건지 암호화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성된 델을 이용해서 이 델은 참고로 에펜드로피 튜브에 보관됩니다. 여기에는 뭐 몇천만 개 들을 수 있고 몇억 개, 몇 쪽의 화합물들이 이렇게 녹아 있는 상태로 보관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특정 타겟 프로틴이 이제 결정이 되면 이것을 고정화를 시키고 적절한 양을 분치를 해가지고 어피니티 베이스드 스크리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타겟 프로틴과 강하게 결합되는 어떤 화합물 구조를 알기 위해서 이 바코드를 읽으면 되죠. 그래서 DNA 부분을 PCR로 증폭을 하고, 그다음에 NGS 시퀀싱을 통해서 그 구조를 해석을 하면은 어떤 구조를 가지는지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DNA가 없는 상태인, 즉 오프 DNA 상태에서 이 화합물을 다시 합성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바인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구조를 또 최적화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델 기술의 장점입니다. 먼저 기존의 HTS 방법과 이 델의 장점을 공간적인 효율성을 지금 비교한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펜드로프 튜브 안에 화합물 1 트릴리언 컴파운드 화합물을 보관한다고 하면 에펜드로프 튜브 하나만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기존의 HTS 방법은 이 1536개로 이루어진 웰 마이크로 플레이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스택을 한다면 미식 축구장의 넓이와 그 다음에 높이는 60피트로 쌓아야지 이 마이크로 웰 플레이트로요. 그 정도로 공간을 요구를 하는데 델 기술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다양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델 플랫폼 기술은 미국이나 중국 기업에서는 이미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의 우시, 그다음에 hitgen, 그다음에 미국의 엑스캠, 이런 기업들은 이 델 라이브러리를 물론 공짜는 아니지만 제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크리닝, 분석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에는 이런 그 상황은 아닌데요. 아마도 조만간에 그런 것들이 이제 오픈될 텐데, 이러한 델 화물을 이용해 갖고 스크리닝한 예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로부터 시작해 갖고 2003년 3월까지의 자료인데, 총 166개의 델을 이용한 특정 타겟 프로틴과의 어피니티 실렉션 실험을 한 예입니다. 가장 많이 이용된 게 물론 엔자임들이 많이 이용됐고요. 그다음에 PPI도 이용되었고, 그다음에 감염병에도 이용되었고, 핵산, 그다음에 염색질 관련돼 있는 타겟 프로틴과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델 스크리닝을 통해서 얻은 약물 후보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화합물은 GSK고 세 번째는 엑스캠 이 델인데, 요게 원래의 델 구조였고요. 요거는
오프 DNA 합성한 다음에 최적화 시켜서 나온 구조들인데 파란색 부분이 추가로 도입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뭐 구조가 변형되지는 않았고 각각 임상 단계에 있고 제가 최근에 파악하기로 하나가 더 임상 단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델 기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 유기 반응을 좀 많이 이렇게 개발하는 건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학 반응에 의해서 DNA 데미지가 굉장히 잘 일어난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이직한 조건에서 이렇게 가수분해가 또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강한 뉴클레어 파일을 쓰면은 여기가 지금 분해가 일어나는 것을 보이고 있고 UV도 쓰지 못하고 그 다음에 산성 조건에서 디퓨리네이션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강한 염기성 조건에서 이런 그 디아미네이션 반응들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적절한 유기 반응을 이용해야지 이 델을 확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HTS 방법으로 화합물을 축적하는 방법과 이 델을 통해 갖고 축적하는 방법의 어떤 장단점을 비교를 한 건데 물론 HTS는 굉장히 오랫동안 개발되어 온 거기 때문에 구조적 다양성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하지만 델 기술을 이용해 갖고 만든 화합물의 어떤 구조를 보면 아직까지 독창적 골격을 더 많이 확보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유기 반응들이 적용되었고 개발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대표적인 델에 적용되고 있는 반응들, 개발된 반응 그리고 이를 리뷰한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 한국에서의 델 그 시점인데 그 포스텍의 이면석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고체상으로 이 사이클릭 펩토이드 라이브러리를 합성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한국화학연구원의 김현진 박사님 팀에서는 이 술폰 아민 아마이드 그 골격의 어떤 델을 합성한 예를 보고하셨고요. 델은 아니고 그 DNA에 적용 가능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저희 실험실에서 그 수직기 미아우라 반응하고 GBB 반응 이용해 갖고 이 델에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한국화학연구원의 델 연구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델이 이제 점점 많이 확보가 되리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앞서 제가 보여드린 요 슬라이드, 요 그 내용을 가지고 위주로 발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GBB 반응은 그랩케 블랙번 BNIM의 반응이라고 합니다. 1998년에 요 세 사람이 서로 다른 논문이긴 하지만 비슷한 시점에 그 발표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아미노 피리미딘 그다음에 알데하이드 아이소사이나이드 간의 3컴포넌트 리액션입니다. 이때 산 촉매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프로틱 애시드뿐만 아니라 그 루이스 애시드들도 사용이 됩니다. 참고로 이 논문의 이 반응의 메커니즘, GB 반응의 메커니즘은 아민하고 알데하이드 사이에 이민 포메이션이 일어난 다음에요. 그다음에 아이소사이나이드와 이 이민 간의 그 4+1 사이클로디션 반응을 통해 갖고 그 아미노 이미다조피리딘 계의 골격이 합성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러한 골격은 다양한 이니비터에 그 보고가 된 예이기 때문에 흥미로운 골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들은 2아미노 피리딘을 물론 이용하고요. 추가적으로 6번 자리에 그 클로로기가 있는 것을 코어 빌딩 블록으로 이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수직기 미아우라 커플링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이클로서 화합물 규모를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했습니다. 먼저 수직기 미아우라 그 다음에 GBB 반응이 뭐 수용액 상에서 잘 일어나는지, 즉 DNA가 없는 상태에서 테스트를 먼저 꼭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프 DNA 신세시스로 반응을 돌려봤더니 뭐 잘 간다, 러플리 한번 살펴본 거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DNA가 있는 단계에서 합성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온 DNA 신세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코어 빌딩 블록으로 이용하고자 했던 요 놈을 그 DNA 헤드피스에 먼저 연결시키기 위해서 펩타이드 커플링 반응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액티베이팅 리에이전트로 주로 DMT, MM과 HATU를 이용하는데 이 조건이 가장 적절하게 그 높은 컨버전율을 보여주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보통 유기 반응을 하면은 그 반응의 정도를 그 추적하기 위해서 TLC 이용하고 그다음에 분리하기 위해서 실리카겔 컬럼을 거는데 이 온DNA 반응은 그것을 HPLC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말디톱이나 또는 ESI 매스 이용해 갖고 분석을 해야 합니다. 앞에서 그 컨버전 딜리가 98% 정도가 되려면은 이쪽이 거의 뭐 없고요. 우리가 원하는 픽이 이렇게 98% 나온다는 거고 이거를 매스를 찍어 보면은 정확한 매스가 관찰이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 스즈키 미야우라 반응에 대한 컨디션을 잡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SS 포스 파라딘 G2 요거 이용하고 베이스로 세슘 하이드록사이드 80도씨 15분 이용했을 때 반응이 제일 잘 갔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보면 원래는 2킬번트로 했는데 여기에 이 파라딘 충비를 10으로 한 거는 요게 CF3일 때, 즉 요 R기가 CF3일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사이드 프로덕트가 이렇게 생성되었습니다. 이게 원하는 프로덕트인데 뭔가 하면은 여기가 원래 CL 자리인데 팔라디움 촉매가 여기에 옥시더티브 어디션이 되고 나서 이게 CL이 그냥 H로 바뀐, 즉 디클로리네이션 되는 게 사이드 프로덕트로 형성되어 갖고 2에서 10으로 팔라디움 촉매를 늘려주니까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되어 가지고 요 10 이퀴벌런트 이용하는 것을 이용해 갖고 다양한 보로닉 애시드와 그 반응을 진행시켜 갖고 여기 보면 98% 85% 이게 컨버전 일드인데 굉장히 높은 수율로 반응이 진행된다는 것을 몇 가지 예는 물론 예외적입니다. 관찰을 했고요. 그 다음에 GBB 반응에 대해서 그 관찰을 해봤습니다. 먼저 여기가 그 페닐기로 스즈키 미야우라 커플드 되어 있는 상태라고 지금 가정한 거고요. 이 자리가 이제 2 아미노 5 아미노 이미다조피리딘기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건데요. 이때 사용되는 촉매를 다양한 촉매들을 이용해 갖고 조사해 보니까 아세틱 애시드가 가장 적절했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유기 반응에서 촉매라고 하면은 뭐 0.1 그러니까 1당량 이하로 들어가야 될 텐데 여기서는 온DNA 반응에서는 그렇게 쓰면 안 되고 한 30당량 쓰게 되니까 어느 정도 컨버전 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세틱 애시드를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요 알데하이드하고 아이소사이나이드의 당량을 늘리고 그다음에 용매도 바꿔보고 뭐 온도도 바꿔보고 반응 시간도 바꿔보니까 요 엔트리 8번 94% 일드가 가장 좋게 나와서 요 조건을 이용을 해가지고 반응을 진행시켰습니다. 참고로 이게 HPLC 그림이고 요거에 대한 매스값 C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요 알데하이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알기가 페닐이고 뭐 그 톨루엔 그래서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이 붙었을 때, 그다음에 일렉트론 위드로잉 그룹이 붙었을 때, 그다음에 헤테로사이클일 때, 그다음에 바이사이클일 때 모두 다 일드가 굉장히 괜찮게 나왔고요. 알리파틱인 경우에는 알리파틱 알데하이드 같은 경우에는 요 경우에는 괜찮게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일드가 떨어지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특히 요 빨간색 박스를 친 알리파틱 알데하이드 같은 경우에는 일드가 좀 떨어졌는데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니까 HPLC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저희들이 원하는 프로덕트 GBB 반응 프로덕트고요. 왼쪽 편에 리텐션 타임이 좀 짧은 것 반응이 뭔가 사이드로 갔는데 바로 여기에 적어놓은 우기입니다. 우기는 포 컴포넌트 리액션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끼리 이미 인포메이션을 하고 아이소사이나이드가 치는 것까지는 일치하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촉매로 사용한 아세틱 애시드가 반응물로 관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아미노피리딘, 알데하이드, 아이소사이나이드 플러스 아세틱 애시드까지 4개의 컴포넌트가 반응에 관여해 갖고 형성된 것이 거의 한 1대1로 GBB랑 유사하게 관찰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요 아이소사이나이드 스코프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대부분 높은 일도로 GBB 반응에 잘 적용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들이 그 조사해본 거는 뭔가 하면은 요 부분을 다른 알데하이드를 그러니까 요 부분을 원래는 여기가 2아미노피리딘이 DNA에 붙어 있던 거였는데 위치를 바꾼 겁니다. 알데하이드를 DNA에 컨주게이션 시키고 2아미노피리딘, 아이소사이나이드를 가량 넣어가지고 GBB 반응을 진행시킨 겁니다. 그래서 요 1번 조건은 원래 앞서 봤던 그 최적화 조건인데 컨버전 딜드가 59%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반응 시간을 48시간 늘리니까 71%로 증가되었고 당량을 2배 더 늘리니까 75%까지 증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 그 알데하이드 말고 죄송합니다. 요 알데하이드는 고정시키고 토아미노피리딘 계열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조사해 보니까 요거는 앞에서 했던 반응인데 다른 것들은 뭐 증가하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반응이 안 가는 거, 그다음에 컨버전 딜드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즉 이 내용이 얘기하는 거는 뭔가 하면 요것들의 서로의 위치가 바뀌면은 컨디션을 새로 잡아야 된다. 최적화 과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그 최적화 과정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연구 결과에 한 80%는 최적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냥 빌딩 블록 스코프를 쭉 보는 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저희들이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최적화 과정도 추가로 살펴봐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개발한 GBB 반응, 온DNA GBB 반응이 실제 대례 적용되는지 처음부터 쭉 따라가는 겁니다. 먼저 그래서 아미노 애시드를 붙이고요. AOP를 붙이는 겁니다. AOP 붙이고 그 다음에 코어 빌딩 블록을 붙이고 태그 1 라이게이션을 해가지고 스즈키 미야오라 반응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태그 2, 태그 3 붙이고 태그 2, 태그 3는 각각 알데하이드하고 태그 3는 아이소사이나이드에 대한 태그입니다. 그래서 GBB 반응을 보내가지고 다음과 같은 파이널 프로덕트 클로징 프라이머까지 붙인 겁니다. 그래서 요 7번, 8번 화합물인데 여기 8번 화합물에 대한 제일 그림, 그다음 7번 화합물 요 화합물입니다.에 대한 매스 값 쓸어뒀고요. 참고로 8번 화합물에 대한 매스 값도 UPLC 매스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반응인데 제가 구조를 좀 가렸습니다. 아직까지 그 어셉트가 되지 않는 내용이라 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저희들이 그 이용하고 있는 반응의 골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 반응도 3 컴포넌트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민 포메이션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거입니다. 이것에 대한 뭐 컨디션 잡는 거 보여주는 그림인데 1차적으로 여기 20번 엔트리 20번 이용 최적화된 구조를 이용해 가지고 해보니까 뭔가 또 좋지 않는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최적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최적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DBSA 그 산촉매를 이용하고 DMA 용매를 이용해서 그 살펴봅니다. 그래서 요 화물에 대한 빌딩 블록 스코프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아닐린입니다. 알리파틱 아민도 물론 있긴 있는데 일리가 좀 떨어지고요. 아닐린 계열에 대해서 또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요 알데하이드 부분을 또 바꿔가지고 이 경우에는 다양한 알데하이드에 굉장히 좋게 적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한 이 반응법이 이런 일련의 델 사이클, 델 그 프로덕션 패스웨이인데 이런 반응들 이용하면은 델을 합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실제 매스까지 컨펌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앞서 보여드렸듯이 저희들 반응이 DNA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젤 그림, 그 다음에 매스까지 검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이 다 다가와가지고 제가 빨리 좀 진행했는데 참고로 그 지금까지 한 그 연구 내용은 저희 경북대에서 한 얘기고 저희 실험실은 그 케메디 허브, 그러니까 대구 경북 그 첨단의료 복합단지의 그 송민수 그다음에 서효연 박사님하고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온DNA 적용시킬 수 있는 반응 개발, 그다음에 이를 이용해 갖고 대를 제작하는 것은 그 케메디 허브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슬라이드는 한 2주 전에 서효연 박사님이 한국화학연구원에서 발표한 슬라이드 제가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이게 2024년도 상반기에 목표치였는데 그 천복에서 한 3,500만 개 화합물 합성한 것으로 최근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골격인지 좀 숨겼는데 이런 골격의 어떤 화합물로 구성된 델을 지금 확보를 해서 뭔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뭐 집이 반응 그리고 추가적으로 개발한 반응에 대해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온DNA 반응 합성법을 개발을 했고요. 참고로 집이 반응은 요 두 학생이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요 학생이 했습니다. 요 밑에 사진은 케메디 허브의 송민수 박사님, 서효연 박사님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미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